안녕하세요. KKDFI입니다. 오늘로부터 3일 전, 날짜로는 27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새벽에 발표된 포렉스 샤크의 공직을 하나 때문에 포렉스 생태계의 모든 곳에서 상승이 시작됐는데요. 이 영상으로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또 여러분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우선 7월 27일 포렉스의 공지글을 볼 건데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오늘의 영상은 주제에 번호를 하나씩 매기면서 챕터 형식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번입니다. 7월 27일 포렉스 샤크콜 공지사항. 주요 내용은 스크래치 티켓에 대한 최초 라이트 페이퍼 발표 및 애니멀 팜 업데이트입니다. 자, 시작은 I'm proud to release the first iteration of the Scratch Docs. 자, 스크래치 아이템에 대한 라이트 페이퍼 초안을 발표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라이트 페이퍼의 내용은 점점 더 많이 업데이트 될 예정이지만 기본적인 구조, 시스템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문단은 체인링크와의 미팅을 매우 생산적으로 마쳤고 우리의 데모를 체인링크 팀에게 보여주니 그들은 아주 많이 놀라워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줄은 스크래치에 대한 전용 소셜미디어를 생성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주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첨부 파일로는 이렇게 스크래치 아이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는 자료가 함께 첨부되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애니멀 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인데 애니멀 팜 개발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이번 주에 AMA를 한번 열어서 많은 업데이트들을 공유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조금 재미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할 건데 우리가 앞으로 시작하게 될 이 마케팅 홍보 캠페인은 여러분들이 디파이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이고 큰 범위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크래치 라이트 페이퍼 초안 간단하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가 4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크래치 NFT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스크래치 NFT 플랫폼에서 유저가 받아가는 리워드에 대한 구조 설명이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인터페이스 및 샘플 티켓의 예시, 사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크래치의 브랜딩과 프로모션이 어떻게 확장이 되고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스크래치 NFT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티켓 가격은 두 가지입니다. 스크래치 NFT는 0.1 BNB 또는 0.3 BNB를 써서 사게 됩니다. 둘 다 BNB죠. 그래서 스크래치 티켓을 사는데 사용된 BNB가 모여지면 그것들이 어떤 위치에 얼마만큼 분배가 되는지에 대한 구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0% 절반이 상금으로 분배가 된다. 두 번째는 플랫폼 비용과 오라클 코스트. 자, 오라클은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가보면 체인링크라고 나와있죠. 자, 체인링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검증 가능한 임의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는 토큰 및 스마트 컨트랙의 이름입니다. 자, 임의성이 왜 검증이 가능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공정한 거죠. 자, 도박을 하는데 임의적으로 누구에게든 공평한 확률로 적용이 되어야 그 도박에 의미가 있지 모두의 자금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특정한 예를 들면 내부자에게 그 상금을 몰아주고 상품을 몰아주면
그 도박은 내부적으로 부패된 게임이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안전한 도박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안전한이라고는 좀 그렇고, 완전하게 임의적으로 플레이 가능한 도박을 만들려면 이 체인 링크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것을 검증받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오라클 코스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대 15%까지 클라이언트나 호스팅 파트너에게 갑니다. 자, 호스팅을 한다라는 건 이 스크래치 아이템을 외부 다른 플랫폼이나 다른 인플루언서가 스크래치 티켓을 자기의 플랫폼에서 운영을 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번째, 10%는 또 잭팟 기금에 쌓인다. 자, 잭팟이 있는 거죠. 마지막 10%는 스테이킹 컨트랙이 또 따로 있습니다. 스크래치 전용 스테이킹 컨트랙이 있어서 이 자금을 잘 활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동전으로 긁는 복권, 이거 다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케이스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당첨이 되는 경우, 꽝! 당첨이 안 되는 경우. 자, 당첨이 된 티켓의 경우에는 유저가 그 티켓을 가지고 내 액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금을 수령하거나 정상적으로 수령을 하는 거죠. 자, 그때는 NFT가 소각이 됩니다. 자, 근데 수령을 하지 않고 스테이킹을 하겠다라는 결정도 가능합니다. 자,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그 티켓의 규모나 영향력에 따라서 이 10% 쌓인 스크래치 스테이킹 컨트랙에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꽝인 티켓은 무효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꽝인 티켓도 배당금을 받아갈 수 있는데 분명 차등은 있겠죠? 당첨이 돼서 스테이킹을 하는 거랑 당첨이 되지 않은 무효인 티켓을 스테이킹 하는 거에 대한 차등은 있을 것인데, 지금 이 문서에서는 숫자가 나와 있는 건 없으니 이렇게 간단한 개념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스크래치 NFT 플랫폼에서 보상을 얻는 법. 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여기에 이제 숫자가 또 많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개념만 한번 보면, NFT 티켓이 받아내는 배당금은 그 배수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자, 그 배수라는 건 내가 산 티켓이 엄청 크게 당첨이 됐을 때는 그 배수가 당연히 높겠죠? 그러면은 내가 가진 티켓의 배수가 예를 들면 5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당첨된 배수가 나보다 낮은 3이라고 하면 같은 한 장을 넣더라도 내 5배짜리 NFT가 더 많은 배당금을 받아내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NFT 타임 디케이는 스테이킹 풀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서 언급된 멀티플레이어 배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당첨된 스크래치 NFT를 스테이킹에 넣더라도 그 배수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낮아지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투자 가치가 조금은 보존이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 외에도 두 개를 연관해서 다양한 개념과 전략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샘플이죠. 자, 티켓의 샘플인데 이건 기존에 많이 돌아다니던 이미지 GIF도 있어서 뭐 그렇게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니에요. 내 자금을 투입하고 티켓을 받아내면 그걸 이제 긁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되면 상금을 받고 그 상금을 받냐 아니면 스테이킹 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스크래치 플랫폼의 브랜딩과 프로모션 기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host to earn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스크래치 게임을 포렉스나 애니멀팜이 아닌 다른 유저나 플랫폼에서 외부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애니멀팜, 포렉스 팀이 그걸 열어놓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플랫폼은 BNB를 넣으면서 이 스크래치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플랫폼이 일정 비율의 BNB를 얻어가게 되는 거죠.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호스팅 파트너가 자체 토큰이 있을 때, 또 자체 토큰이 없는 플랫폼일 때가 있습니다. 자체 토큰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보면 뭐 팬케이크 스왑 이런 데가 있겠죠. 팬케이크 스왑은 자체 플랫폼이 운영이 되고 있고, 케이크라는 자체 토큰을 가지고 있고, 이런 셈이죠. 그리고 또 내려보면 스크래치 게임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서비스 또한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화이트 라벨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스크래치 티켓의 구조가 이제 블록체인이나 시스템, 뭐 텍스 그런 연관 구조가 이제 정리가 돼서 상품으로 준비가 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내용을 바꾼 자기만의 서비스를 내고 싶은 호스트가 있다면 그것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포렉스는 그것을 공짜로 제공하진 않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커스텀 브랜딩을 하도록 브로커 상품 또한 운영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회사가 아니어도 개인적인 차원이어도 내가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표와 친하다면 이거를 얘기해서 중개를 하면서 그 비용을 내가 스스로로 받아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개인이 이 중개에 성공을 하게 되면 개인이 받게 되는 혜택은 그 중개를 통해서 발생된 BNB의 0.2%를 본인이 받아간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브로커죠, 말 그대로. 이렇게 문서는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공지글을 읽었고 첨부 파일인 스크래치 라이트 페이퍼도 읽어봤는데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아마 스크래치 티켓이라는 키워드나 아이템은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스크래치 아이템에 대한 언급이나 이야기는 포렉스 AMA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 외에 애니멀팜 런칭에 대해서는 사실 재오픈 날짜를 이번 메시지에 확실하게 공지한 것도 아니고, 뭐 기존에 많았던 그 포렉스 메시지들처럼 대부분 완료되었다라는 애매한 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종합을 해보면 그렇게 놀랄만한 메시지는 아닌데, 이 메시지 하나로 7월 27일 새벽부로 포렉스 생태계의 모든 토큰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큰 매수가 굵직굵직하게 들어올 만한 것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이시나요? 1번은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번 챕터입니다. 자, 2번 챕터도 여기 포렉스 샤크 콜 채널에서 보는데 살짝 거슬러 올라갑니다. 7월 12일인데요. 자, 시작은 스캐머들로부터 조심하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을 보면 우리 커뮤니티에 드라마를 만들어서 주목을 이끌려는 스캐머들로부터 조심하세요 라고 내용을 시작합니다. 그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인지 얘기는 안 하죠? 그 프로젝트는 드립과의 거짓된 파트너십 정보를 꾸준하게 자기들 스스로 홍보를 해왔으며, 그에 대해서 포렉스가 반응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포렉스는
최소한의 약속을 받고 싶었던 거죠. I told them once they have secured the first celeb licensing deal and issued the first sale in Drip, I would announce a partnership. 자, 그 프로젝트가 스스로 얘기하던 유명 셀럽과의 NFT 라이센싱 딜 또는 유사한 것이 하나라도 체결이 되면 그때 다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포렉스 자기 입으로 드립과 이 프로젝트에 대한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내가 공표하고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never once brought them up by name. 전혀 어떤 건도 진행이 된 것이 없었다. 그래서 포렉스는 그냥 그렇게 내용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홍보를 당연히 해주진 않았던 거죠. 왜냐면 파트너십이 없는 드립과는 아직은 무관한 프로젝트니까요. 중간으로 와보면 They want to use the bear market to their advantage as a bear market always amplifies drama. 자, 이런 약세장, 하락장에서는 악재가 더 충격적으로 다가가고 더 파격적으로 퍼지죠. 그래서 포렉스는 그들을 이 하락장을 이용해서 드라마를 만드는 나쁜 행위를 계속해왔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The best way to deal with this is to ignore it.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대응하지 않는,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대응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겪었으며 나는 이런 진흙탕 싸움에 개입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공지를 낸 거죠. 관련 영상도 있고요. 이제 레이 영상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짧은 메시지는 아닌데 이 내용 뒤에 담겨 있는 더 자세하고 많은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가 사실 저도 궁금하긴 해요. 이거 말고도 이걸 포함해서도 그렇지만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번까지 참고하신 상태에서 3번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섞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시작은 올해 3월 초 애니멀팜의 운영이 중지된 시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번은 애니멀팜의 셧다운 그리고 4달입니다. 애니멀팜이 일시 정지하게 된 시점은 피기뱅크 봇 사건이었죠. 그 피기뱅크 봇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애니멀팜의 전체 운영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다는 되게 이제 초유의 결정이 나섰고 이를 시작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그 시기는 이제 작년 말부터긴 했는데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공포 분위기가 팽배해서 하락장의 한 가운데이기도 했죠. 물론 지금도 그 하락세가 완전 해소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니멀팜 가동 중지와 함께 수많은 이슈나 드라마들이 아까 본 것처럼 계속해서 터졌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개인마다 그 내용을 평가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유저들의 자금을 묶어놓는다고 하는 비난들도 많았죠. 제가 이 자금 동결에 대해서 보는 시각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얼마든지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비상인출 기능을 쓰면 그 자금을 회수해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적인 것보다는 유저의 감성에 대응하는 방법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유명했죠. 포렉스는 점점 더 강한 단어들을 쓰기도 했지만 포렉스 말고도 어드민들이 방에서 되게 뮤트나
밴을 남발했던 점. 그 외에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포렉스의 자신감이 항상 이제 하늘 끝까지 가 있죠. 그 자신감이 너무도 과해 보였던 게 오히려 문제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애니멀팜 방에서는 강퇴당할 만한 짓을 하는 무지성 분노꾼이나 퍼드꾼들도 많긴 했죠. 그 사람들은 분명 밴당해도 할 말도 없는 거고. 근데 이런 게 점점 더 한데 아우러지면서 분위기가 점점 더 안 좋게 무르익으면서 이걸 기회로 삼아서 포렉스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팀 전체를 지적하는 것을 본인의 컨셉으로 삼은 일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도 생겼죠. 그런 와중에 최근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포렉스는 우리를 러그하고 있다. 애니멀팜 자체가 스캠이다. 라는 캠페인이 또 엄청 커지고 붐을 탔습니다. 그 붐은 커져서 되게 조직적으로 확장됐고 해당 이슈만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텔레그램방이 개설되긴 했습니다. Animal Farm Accountability 번역해보면 애니멀 팜에 대한 모든 것을 밝혀내서 고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방에서는 그 블록체인 전문가 한 명을 필두로 해서 포렉스나 어드민들의 지갑과 트랜잭션을 모두 하나하나 따지며 수많은 트랜잭션을 나열해놓은 보고서까지도 최근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은 좀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많고 복잡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레포트의 주요 내용인즉슨 이런저런 트랜잭션과 배경에 근거하여 포렉스와 팀은 유저들의 자금을 갈취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모든 유저는 드립과 애니멀팜을 떠나야 한다. 그게 안전한 것이고 좋은 결정이다. 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뿜어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1번, 2번, 3번이었고요. 그리고 이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제 입장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담아서 주제들을 하나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스크래치 발표에 대해서는 오랜만에 시각 자료가 포함된 공지가 나와서 그 효과가 되게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포렉스가 가끔 이야기했던 게 되게 체감이 크게 된 게 뭐였냐면 스크래치 티켓 아이템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메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스크래치 플랫폼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이건 애니멀팜 안에서만 운영되는 섹션 기능이 아니고 외부에 판매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독립적인 서비스가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좀 더 큰 범주로 확장해서 얘기를 해보면 포렉스라는 사장이 있어요. 그 사장이 스크래치라는 새로운 서비스 또는 회사를 내놓을 예정인데 그 서비스는 제가 아까 라이트 페이퍼 읽으면서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호스팅 또는 브랜딩 제공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외부에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크래치는 이제 가맹 사업의 핵심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유저 입장에서는 잘 투자하고 잘 플레이한다면 그 가맹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플랫폼 외부의 자본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플랫폼이 아닌 플랫폼 외부의 자본을 지분율에 따라서 우리가 또 배당금 형식으로 받아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죠. 배당금도 배당금이지만 기본적으로 스크래치는 이제 복권이라서 사실 한탕주의에 기반한 내용이긴 하지만 유저는 잭팟 같은 큰 돈을 벌 가능성도 사이드로 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투자의 구미가 당기는 아이템이긴 하죠. 자, 그런 측면에서 스크래치 라이트페이퍼 초안의 발표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니멀팜 개발도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은 2번과 3번 두 개는 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애니멀팜의 이슈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주목받으려는 스캐머들에 대한 내용은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혹시 여러 그 드라마들, 사건들 또는 소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중에 부정적인 내용에만 노출되었거나 너무 집중하신 분들은 아마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액션을 취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액션이었든지 간에 본인이 선택했던 일이니 그러려니 하며 지나간 과거로 묻어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관련은 참고로 저는 이제 드리블 클레임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말 그대로 무한 복합 모드였는데 심지어 매수도 간간히 했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사실 드립이 1월에 올타임 하이 엄청 비쌌을 때 그래도 그쯤에는 적당히 클레임을 할 걸 아쉬운 마음도 들긴 하는데 다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포렉스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있어서 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번 챕터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 제 의견을 더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포렉스와 팀에 대해서 고발하고자 하는 저는 이제 공격 진영이라고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텔방에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자, 그때 이 포렉스 샤크 공지를 제가 뿌리면서 저희 팀원분이 해주신 질문에 답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자, 공격 진영의 말이 무조건 다 틀렸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 진위 여부나 의미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이제 굳이 제가 저희 팀원분들에게 자세히 공유해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 내용 외에도 제가 오히려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공격 진영은 COA 프로젝트 풀어서 시티 오브 아틀란투스 팀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이 COA 팀의 대표가 바뀌면서 이런 드라마 메이킹이 적극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COA 프로젝트는 메타버스 프로젝트인데 투자자들이 이미 있죠. 그리고 약속받은 게 있는데 특정 주기마다 투자자들에게 프로젝트는 배당금을 나눠줘야 하는데 그게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관리가 어려워졌는데 그에 대한 대응으로 COA 팀은 텔레그램 채팅방을 그냥 아예 채팅을 잠궈 놨습니다. 그 상태가 꽤 오래됐어요. Sending message not allowed in this group.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의 정보를 그 R34P 립다오 방에서 접수하곤 했는데 립다오 멤버가 아니더라도 다른 메인 디파이 방들에서 꾸준히 아주 조직적으로 퍼지는 드라마였고 아직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퍼지면서 각인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 애니멀 팜 어카운터빌리티 528명이나 있죠? 5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종합해보면 7월 12일 포렉스의 스캐머 관련 메시지는 이런
뭐 퍼드든 드라마든 이슈든 모든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메시지였고, 3일 전 7월 27일 스크래치 초안 발표 공지는 아직도 불안해하던 일부 유저들의 걱정을 없애주는 동시에 전반적인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는 묵직한 한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는 말은 제 채널을 초반부터 보신 구독자분이나 팀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단 하나의 이유는 드립이었거든요. 다들 아실 거예요, 보신 분들은. 그리고 드립은 포렉스 샤크라는 인물과 아예 그 맥을 같이 하죠. 포렉스 샤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토큰이나 뭐 드립부터 해서 R34P, BR34P, 애니멀팜 플랫폼이 이렇게 여럿 있지만, 그래도 포렉스 샤크를 얘기를 하면 모두가 드립을 대표적인 아이템, 키워드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드립도 그 근본을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코인 중 한 가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그리고 코인은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변동성이 커서 매우 위험한 자산으로 평가받기도 하죠. 이거는 드립 차트를 봐도 누구나 알 수 있고, 드립에 투자했던, 특히 비쌀 때 많이 썼던 우리도 올해 뭐 1, 2, 3, 4, 5, 6월, 7월 내내 느껴왔죠. 근데 여기 하나 더 얹어서 어떤 생각을 좀 더 해봤냐면, 디파이라고 불리는 이제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 개념이 블록체인에 접목되면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투자 경험이 엄청나게 다채로워졌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그 변화에 태동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그래도 몇 년이 됐지만 아직도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디파이에 대한 정말 특별한 특징은, 디파이는 커뮤니티라는 공동체의 문화도 강하게 묻어 있다는 점인데, 개인 단위로 투자를 할 때와는 다르게 이렇게 커뮤니티 기준으로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어떤 판단을 하는데 그 공동체의 움직임이나 의견들이 항상 내 눈에도 내 귀에도 쏙쏙 들어오죠. 특히 내 돈과 시간이 달린 이런 투자 상품이라면 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뭐 상승세에 마음이 홀라당 홀리는 걸 포모라고 부르기로 했고, 또 반대로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하는 각종 뭐 이런 작전, 이슈 메이킹을 퍼드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는 쉴 새 없이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가며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있는 것 같네요. 뭐 투자 이후에 손실이 생겨서 스스로의 분에 막 못 이겨서 답답하거나 화를 내며 본인의 투자를 욕하고 뭐 모두를 절망시키고 하는 셀프 퍼드 등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 뭐 이야기 드린 1번, 2번, 3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가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내용도 있고 이 영상으로 처음 아시게 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저 디파이이고 그저 코인일 뿐인데, 포렉스가 끌고 가고 있는 이 드립과 애니멀팜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께 남기는 이 질문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영상 댓글이나 또는 저희 텔방에 오셔서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